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것은요, 비거리 훈련의 꽃, 바로 스피드 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처럼 빠른 스피드를 가질 수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모두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워요. 스피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부상에 좀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운동법까지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지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희 네. 힙힌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 힌지가 잘 나오지 않으면은 부상의 확률이 조금 높아집니다. 일반적인 골프를 할 때뿐만 아니라 뭐 물건을 짚는다든지 다양한 운동을 할 때 이 힙힌지가 나오지 않게 되면은 주변부를 자꾸 사용하게 되는데요. 고관절이 접히면서 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무릎을 너무 구부린다든지 매스가 안 떨어지니까 뭐 다른 부위를 조금 더 많이 쓰려고 한다든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가르쳐 드릴 거는 바로 힌지 만들기입니다. 네. 네, 이런 막대기가 하나 있으면 되고요. 막대기를 우리 머리 뒤쪽 그리고 꼬리뼈에다가 밀착을 시켜줍니다. 이렇게요. 아마 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옆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발의 압력점은 살짝 앞에다가 두시고요. 인사하듯이 막대기가 떨어지지 않게 고관절이 접히면서 눌러보는 겁니다. 네. 그랬다가 다시 올라오고요.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이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이 꼬리뼈에 있는 막대기가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잘 붙이고 내려가게 되면은 햄스트링과 둔근이 굉장히 짱짱하게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동작이 안 나오면은 힌지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파워를 내는데 굉장히 불리해요. 네. 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엉덩이와 허벅지 뒷근육이 좀 당기는 느낌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앞에 얘기했던 장원주 프로가 보여드렸던 밴드 있었죠. 그 네. 밴드가 제 몸 뒤쪽에 있다 생각하고 네. 이 밴드를 늘린다는 느낌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엉덩이가 뾰족하게 나옵니다. 제 엉덩이가 지금 뾰족하죠. 네, 이렇게 돼 뾰족해요. 있으면 약간 말린 거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엉덩이와 햄스트링의 장력이 좀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허리를 뒤로 꺾어서 엉덩이를 뾰족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네. 중립 상태를 잘 유지한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 줬다가 올라와 줬다가 하면은 뒤쪽 라인이 마치 활시위를 당기듯이 타이트하게 짱짱하게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게 정말 중요해요. 어드레스 때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운동으로 이제 해주시고요. 아. 어드레스로 만약에 넘어간다 하시면은 네. 너무 무릎만 굽힌다기보다는 힌지를 약간 접어서 마치 골키퍼가 골을 막듯이 체중이 너무 뒤에 있으면은 네. 잘 넘어지겠고 마찬가지로 너무 앞에 있어도 불리하겠죠. 네. 골키퍼가 골을 막는다는 느낌으로 딱. 네, 속도를 요것만 쓰기 생각하신 가장 상태에서 좋은? 네. 팔을 늘어뜨려주고 어드레스 하면은 장타를 치기 위한 좋은 어드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 가르쳐 드릴 거는요, 바로 흉추의 움직임. 흉추. 네, 이 흉추가 굉장히 회전 운동에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척추가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 위쪽에 부분을 흉추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가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흉추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은 마찬가지로 또 주변부를 끌어다가 움직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밑에 쪽 허리를 과도하게 꺾는다던가 여기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뭐 조금 더 백스윙을 많이 가려고 하다 보면은 흉추 움직임이 아닌 다른 쪽을 많이 끌어다 쓸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약간의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 역시도 2025년도의 목표가 흉추 가동성을 잘 만들어서 오. 장타를 치겠다는 지금 다짐이 있습니다. 아, 얼마나 더 장타를 치시겠다는 건지. 거리 욕심은 끝이 없어요. 네. 더군다나 전 장타 선수이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쳐야 되겠죠. 네. 저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흉추 가동성 훈련을 여러분들께 아주 가볍게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럽이 필요 없습니다. 어드레스 하신 상태에서 한쪽 발만 앞쪽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른발이 나오면 백스윙 방향 쪽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어드레스 기울기 만들어주시고요. 양팔을 앞으로 찔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을 오픈해 준다는 느낌으로. 다만 그냥 여는 게 아니라 왼쪽은 앞으로 찌르고 오른쪽은 뒤로 보내면서 오픈
쫙 열어주는 겁니다. 다시 제자리. 오픈 제자리. 오픈 제자리.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왼발을 앞쪽으로 보내준 상태에서 어드레스 각 만들고 팔 찌르고 오픈 제자리. 오픈 제자리. 이런 식으로 흉추의 움직임을 잘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움직임이 나오지 않게 되면은 아무래도 파워를 내는데 조금은 불리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운동들을 장타 연습하시기 전에 워밍업을 넘어선 활성화를 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은 훨씬 더 강력하고 파워풀한 스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틈날 때마다 막대기, 힌지,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흉추 이렇게 오픈 이것만 하셔도 비거리 충분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 네. 믿어도 될까요? 아 믿어도 됩니다. 네. 믿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윙 레슨보다는 조금 진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롱드라이브 선수들이 여러 매체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치지 않은 몸입니다. 일단은 몸 상태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 파워풀하게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을 조금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스피드 훈련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장원주 프로님은 연습 스윙 많이 해보셨죠? 네, 네. 많이 합니다. 프로 골퍼들이나 주니어 선수들이 가장 쉽게 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빈 스윙을 생각하세요. 빈 스윙에도 스피드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스피드 트레이닝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게요. 도구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따라 엄성영 프로가 마지막 시간이라 작정을 한 것 같은지 네. 박사님 같은 모습이. 그러니까요. 제가 별명이 엄박사라고 아, 합니다. 정말요? 엄 박사님. 엄 박사님. 네. 장타에 관해서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느껴집니다. 장타밖에 모릅니다. 어,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거는 스피드를 측정할 수 있는 작은 툴이고요. 좀 저가의 장비입니다. 요즘은 볼 스피드를 잘 볼 수가 있죠. 네. 다양한 스크린이나 뭐 연습장에서도 실내 시뮬레이터가 많기 때문에 장타를 치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거리 늘리기가 정말 쉬운데요. 하지만 그런 도구들은 빈 스윙을 찍기가 조금 어렵죠. 네. 이 작고 귀여운 도구는 빈 스윙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 스윙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얼마나 한계치를 넘을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 연습 스윙의 한계점까지 싹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제가 가볍게 연습 스윙을 해볼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볍게 휘둘렀는데 지금 스피드가 측정이 됐어요. 네. 방송에서 지금 확인하기는 어려우시지만 이 속도가 측정이 됐습니다. 56.6m/s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거 이상을 휘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아, 네. 계속해서 임계점에 가깝게. 자, 두 번째. 조금 더 빨리 휘둘렀죠. 단번에 스피드가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제 클럽 스피드를 계속 추적해 가면서 연습 스윙을 해야지 거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제 주관적인 느낌보다는 실제 측정되는 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도구를 통해서 측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런 도구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대부분은 이렇게 스피드를 체크하는 도구는 가정 내에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아마 장원주 프로님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 소리로 듣나요? 맞습니다. 네. 빨리 네. 휘두를수록 네. 소리가 좀 더 고음이 나고 오, 그렇죠. 좀 더 휙 하는 소리가 나겠죠. 네. 제가 클럽 속도가 느리면은 소리가 좀 작게 날 거예요. 네. 그리고 좀 낮은 음이 나겠죠. 하지만 빨리 휘두른다면 오. 네, 벌써 다르죠. 네. 이런 무서운 식으로 소리가 나요. 소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2인 1개조로 연습을 하신다면은 번갈아 가면서 연습을 하면서 옆에서 좀 봐줘도 됩니다. 조금 더 휘두를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맥스야.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은 아, 훨씬 거리를 늘리기에 수월합니다. 네. 하지만 연습 스윙은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 어떤 건가요? 공이 없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공이 없기 때문에 타격점이 없어요. 타격점이 없으면 저희가 실제로 연습 스윙을 촬영을 해보면요, 손이 이런 식으로 풀려맞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아, 스피드를 빨리 내려고 하다 보니까 타격을 하는 게 아닌
빨리 휘두르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겠죠. 클럽의 최대 가속을 낼 때는 유리하지만 반대로 몸에 브레이크를 잡는 거에는 약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격점이 없으니까 몸에 부하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약간 좀 몸 상태에 이슈가 있다던가 좀 아프신 분들, 뭐 손목이 예를 들어 좀 안 좋다. 연습 스윙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 치시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요. 컨디션이 온전치 않은 상태라면 공을 네. 치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좋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연습 스윙을 파워풀하게 하는 게 너무 길어지면요. 부상 위험이 마찬가지로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5분 이내로 끝내는 편입니다. 아, 네. 굉장히 짧죠. 하지만 파워풀하게 네. 맥스로 이런 식으로 연습 스윙을 하고 있고요. 장타 트레이닝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클럽으로 바꿔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사력을 다해서 15분 연습을 하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역시 노력 없이는 네. 얻어지는 게 없나 봐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스피드 트레이닝은 자기의 맥스에 가깝게 휘둘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자기 몸 상태를 추적을 잘해야 되고요. 부상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면은 바로 스탑이에요. 네. 그러면 생각보다 잘 안 다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쵸. 네. 모든 트레이닝에서 제가 강도가 안 나오면 향상이 없고요. 제 강도를 넘어가면은 부상을 당합니다. 이거는 장타뿐만 아니라 모든 트레이닝에서 네, 약간 통용되는 그런 약간의 룰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을 가르치는 코치들도 이 강도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추어 분들은 이런 강도 설정을 스스로 어쨌거나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공을 실제로 세게 치는 연습을 하시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잠깐 치워 보겠습니다. 잠깐 치우고 맥스 스피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 4개 정도를 치면서 롱드라이브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최대한 맥스를 휘둘러 보는 겁니다. 와. 네, 최대한 빠르게 공을 쳐보는 거예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네, 자, 몇 개 정도 더 쳐볼게요. 네. 지금 방향성이 별로 좋지 않죠. 와. 스피드 트레이닝 할 때는 보통 이 화면을 꺼두고 볼 스피드나 클럽 스피드만 나오게 합니다. 네. 일단 스피드에만 집중을 해서 연습을 맞습니다. 하는 거군요. 왜냐면은 방향을 신경 쓰게 되면요, 아무래도 자기 맥스를 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오히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삐뚤게 가게 되면은 부담을 조금 많이 느껴요. 그래서 골프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에서도 환경에다가 제약을 건다고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제약적 환경으로 연습을 하는 거고요. 또 한번 쳐볼게요. 계속해서 제 맥스를 노리는 거예요. 자, 네, 볼 스피드가 조금 올라갔네요. 네. 볼 스피드가 97. 이전에는 93이었거든요. 네, 만약 제가 목표했던 볼 스피드가 도달했다. 롱 드라이브 연습에서는 만족과 한계가 없습니다. 97 쳤으면 98 목표로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쳐보겠습니다. 이번에 98을 목표로 한번 쳐볼게요. 와. 0.1 아까운데. 97.9가 나왔습니다. 재밌는 거는 계속해서 늘고 있죠. 네. 저는 롱드라이브 선수니까 이 정도로 파워풀하게 세게 치지만 일반적인 아마추어 분들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윙 패턴 내에서 최대한 강하게 쳐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저처럼 뭐 매스를 막 띄운다거나 네.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쨌거나 가지고 있는 스윙에서 최대한 세게 치는 게 거리를 늘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스피드를 늘리는 방법을 배우긴 했는데 사실 제가 의문인 건 이제 저 같은 좀 여성 골퍼가 해도 저렇게 스피드가 과연 늘어날까? 또 엄성영 프로 엄박사기 때문에 저렇게 잘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여성분들일수록 해야 됩니다. 그런가요? 왜냐면은 여성분들은 비거리가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네. 제가 파혼을 하고 싶은데 거리가 짧아서 파혼이 안 되는 경우에는 스코어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비거리를 늘리는 3가지 방법을 나누면요, 첫 번째로는 피지컬을 높일 수가 있겠죠. 운동을 열심히 한다던가 몸에
구조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1, 2차에 했던 패턴을 좀 더 강하게 만드는 훈련들. 세 번째로는요. 신경계를 빠르게 만드는 겁니다. 아. 달리기를 빨리 뛰어보지 않으면은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오. 네.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좋은 스윙 패턴을 가지고 있어도 제가 실제로 빠르게 휘두르는 연습을 안 하면은 신경계가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속도가 잘 안 납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지연 아나운서에게 스피드 트레이닝을 짧게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불신이 굉장히 가득한 상태거든요. 꼭 늘리고 오세요. 네. 나의 최대치를 시험해 보러. 네, 이 맞습니다. 장치로. 네, 연습 스윙으로 한번 해볼 거고요. 네. 어드레스 한번 해보겠어요. 자, 아직 휘두르시면 안 됩니다. 네. 스피드를 측정을 해볼 거고요. 한번 가볍게 휘둘러 보세요. 가볍게. 네, 가볍게. 잘하셨어요. 스피드 한번 봐볼까요? 32.5. 그러면 몇 해야겠죠? 34로 34. 가죠. 네, 34. 34. 최대한 빠르게 휘둘러 보세요. 네. 최대한 빠르게. 됐습니다. 잠시만요. 37.3. 오! 40 한번 가볼까요? 40. 40 이요? 40은 정말 빠른 겁니다. 네. 들려나? 40 한번 가보시죠. 할 수 네. 있어요. 화이팅! 40 한번. 네. 와. 어땠을까요? 36.3. 조금 더 안 돼, 안 올려야 돼. 됩니다. 와, 근데 이거 15분 어떻게 연습하나요? 너무 힘든데 벌써. 심호흡하고.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네. 연습 중이 끝나고 또 설명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37, 휘둘러 보시겠어요? 37. 이지연 37. 와우. 와우. 38.9. 벌써 늘어나죠. 되네요. 40까지. 네. 40 한번. 40까지. 40. 점프를 화이팅! 한번 가볍게 뛰어보세요. 점프를요? 가볍게 통통통. 지금 여기서요? 네, 좋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휘둘러 보세요. 40, 40, 네, 40. 머릿속에 40만 있는 겁니다. 네. 꽉 깨물고. 네, 최대한 빠르게. 오, 빨라진 것 빠른데요? 같아. 빨라진 것 39.4. 같아. 처음에 40 찍어야죠. 몇이었죠? 40. 처음에 32였는데 맞아요. 39.4. 쉽죠. 그리고 재밌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스피드 되네요. 늘리는 겁니다. 아,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와, 나 39.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이건- 하다 보면 네. 금방 거리가 늘겠는데요? 금방 늡니다. 그리고 빨리 지치죠. 네. 연습 스윙이나 강하게 치는 훈련은 애초에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근육이 지친다기보다는 신경계가 그런 것 지쳐서 같아요. 그래요. 지금 저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고 있는데 그쵸. 퇴근을 지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아, 네. 아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빨리 지친다고 하셨잖아요. 연습을 하나하나 할 때 텀이 너무 빠르면은 아. 실제로 신경계가 지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네. 어떤 느낌으로 하셔야 되냐면요. 논문상으로는 2개 하고 잠깐 쉬고 2개 하고 잠깐 쉬고가 좋지만 골프는 2개 하고 쉬게 되면은 다시 감 잡는데 조금 걸려요. 네. 그래서 하나를 휘두르거나 하나를 치시고 그 다음에 약간 멀뚱멀뚱하는 거예요. 네, 하나를 최대한 빠르게 빵 휘두르고요. 네. 잠깐 먼 산을 멀뚱멀뚱. 보면서 네. 잠깐 휴식을 해서 한 2, 30초 정도 쉬었다가 어. 또 빵 치고. 제가 재작년에 미국의 가장 큰 장타 대회를 갔다 왔는데요. 네. 카일 버크샤이어라고 하는 네. 롱드라이브에서는 정말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 바로 뒤에서 우연히 연습을 했어요. 오. 네. 근데 그 선수가 공을 하나 치고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열심히 안 하는 건가? 아, 시합이라서 조금 약간 여유 있게 하는 건가 싶었는데 나중에 인터뷰한 걸 들어보니까 의도적으로 하나 치고 이 상태를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빨라지면은 지치고 너무 느려지면은 몸이 굳겠죠. 네. 그래서 그 적정한 타이밍을 잘 맞춰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롱드라이브 선수들은 생각보다 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훈련하시면 좋고요. 네. 자, 그럼 일반적인 공을 칠 때는 몇 개를 쳐야 될지,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시죠? 네. 처음에는 30개 정도 한번 쳐보세요. 아. 30개 정도를 자기 맥스 스피드로 빠르게 휘두르는 연습을 하시면요, 아마 30개 이상 치지 못할 겁니다. 공을 정말 많이 쳤던 프로들도 처음에 드라이버를 30개 정도 치게 되면은 금방 지쳐요. 네. 네. 그럴 때는 바로 연습을 중단하면 됩니다. 오. 거리를 늘리는 메커니즘이 제가 빠르게 휘둘러서
이 빠른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인풋을 넣는다고 하죠. 최대한 빠른 인풋을 자꾸 넣다 보면은 제 출력 아웃풋은 빨라집니다. 근데 제가 지치면 어떻게 되겠죠? 스피드가 떨어지겠죠. 네. 별로 느린 스피드는 거리 늘릴 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치면은 끝내고 개수를 정해놨다 해도 15개 정도 쳤는데 지쳤다. 끝내도 됩니다. 네. 혹시 15개, 10개 쳤는데 몸이 좀 불편하다. 담 걸릴 것 같아요. 약간 손목이 불편한데 바로 접으셔도 됩니다. 아.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부상이 없으면서도 거리를 잘 늘릴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흉추랑 힌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정말 중요한 거는 발의 안정성입니다. 지면에서 받는 힘을 저희가 올바르게 클럽 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발의 안정성이 떨어지면은 아무리 힘을 많이 만들려고 해도 쉽지가 않고 부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발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쉬운 방법은요. 한번 한 발로 서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네, 한 발로 서면서 이 발의 압력을 뒤로 뺏기지 않게. 저는 뺏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압력을 앞쪽에 잘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쏠리는 듯한 게 아니라요. 저만 알고 있는 정도로 살짝 앞에다가 주게 되면요. 이 포지션이 발의 힘을 굉장히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균형을 일단 첫 번째로는 잡아보시고요. 왼쪽 발도 할 수 있겠죠. 균형을 잡는 게 조금 낮았다 하면은 처음에는 스틱으로 이렇게 저처럼 지지해도 됩니다. 네. 스틱을 놓고 발의 안정성을 위해서 약간 밸런스를 잡아봐도 되고요. 이것도 좀 괜찮은데 하면은 이 상태에서 저희 홍학처럼 다리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팔을 요 각도, 대각선 각도대로 만들어 보세요. 이 상태에서 발의 압력을 잘 유지하고 살짝 힌지 만들어서 굽혔다가 올라오고 다시 굽혔다가 올라오고. 엄청 어려워 보여요. 네. 이거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딱 붙이고 그럴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접은 상태에서 각도를 대각선으로 두 개 만들어 놨죠. 네,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기울기 만들고 올라오고. 네,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네, 한번 해보실까요? 같이 발이 아마 처음에는 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한 발로 서보고. 네, 한 발 쓰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네. 한 발로 서보고. 발이 앞으로. 서고. 네, 잘 되시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발을 홍학처럼 홍학처럼 만들고 요 기울기와 손 기울기를 맞춘 상태에서 천천히 그대로 인사하면서 힌지 만들어 보세요. 네, 그리고 올라오고 발의 압력이 앞에 딱 잡혀 있어야 됩니다. 네. 맞아요.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발을 이렇게 꽉 쥐게 돼요. 네. 네, 맞아요. 그겁니다. 발이 땅바닥을 잘 잡고 있어야지 마찰도 많이 생기고 토크도 강해지거든요. 오, 네. 네. 저 오늘 살 빠질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특히 트레이닝 스웨이 많이. 되시는 분들 있죠. 네. 발바닥이 땅바닥을 잘 지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발바닥이 이렇게 들린다거나 힘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연습하게 되면은 훨씬 더 짱짱하게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엄선영 프로에게 비거리를 향상시키는 방법 마지막 팁까지 싹싹 긁어서 저희 배워봤는데요. 오늘 레슨의 핵심 포인트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